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없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또 궁금한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마 유언에 대한 몇 가지 오해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 문제가 중요해질수록 복잡해질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유언이야말로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상속 문제에 계획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유언은 노인만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오해는 유언은 자산가만 한다. 세 번째 오해는 유언을 하면 가족 분란이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하나하나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언은 노인만 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누가 노인이냐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평균 수명 58세의 경우에 그때 60세는 노인인가요? 지금처럼 100세 시대에 지금 60세는 노인인가요? 어떤 분 말씀하십니다. 현재 나이에 0.7을 곱한 것이 사실은 지금의 그 현실적인 나이다. 그럼 60세면 6, 7, 42, 장년 아닙니까? 노인이란 것은 단순히 나이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 사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에 적어도 60을 넘은 이후에 3, 40년 동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노인이든 아니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기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사후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노인만 유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합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것은 아마도 60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신이 건강할 때, 지나온 삶을 정리해 보고 싶을 때, 남은 삶에 특별한 의미를 주고 싶을 때, 또 사후를 계획하고 싶을 때 바로 이때가 유언장을 쓸 때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됐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속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가 현재화된 것은 자산 가치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부자냐?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과거 기준으로 보면 전부 수십억대 부자입니다. 부자만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 이 부분을 사후에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분이 유언을 하시는 것이죠. 작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천에 춘희동에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홀로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유언 공증을 하러 오셨어요. 요즘 좀 많은 재산도 아니고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한 유언 공증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시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그 할머니는 무연고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봐주고 또 뭐 그 주물러주고 뭐 그냥 그 어머님처럼 생각이 돼서 그 따뜻하게 보살펴 드린다는 그런 그 관계를 만들고 나서 자기 전 재산인 이 보증금을 또 이 임대 아파트 임차 권한을 그 아주머니한테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고 여기저기 물어 그 공증사무소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 유언 공증을 마치고 나서 이분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꼭 큰 돈이 아니고 중요한 물건이 큰 물건이 아니라도 내 중요한 물건을 소중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을 때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식이 바로 유언입니다. 자산가만 유언을 하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로 가족 분란을 부추긴다라고 하는데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혼 사건보다 상속 사건이 더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유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분란이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유언은 언제든지 취소와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언을 하고
그 후에 그 유언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될 사정이 생기면 그때 유언을 바꾸시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결정해서 최종 결정으로 유언을 해야지 그전에는 계속 고민만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톰 소야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가 담배 끊는 게 정말 힘들다고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50번이나 끊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언장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연말쯤 가서 다시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면 됩니다. 새로 쓸 수 있죠. 그렇게 정말 가볍게 부담감 갖지 않고 유언장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려도 노래방을 자주 가서 여러 번 불러야지 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유언장 쓰는 걸 너무 무겁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재산을 정리할 때 큰아들한테 좀 더 주고 둘째 딸한테는 적게 주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마음을 걸리겠죠. 근데 흔히들 하는 얘기가, 아무리 나쁜 결정이라도 결정을 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부족한 결정, 최선의 하는 결정이라도 결정하는 게 낫다라는 인생에서 항상 얘기되는 그러한 삶의 어떤 원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갈등을 회피하다가 재판까지 가는 일을 내가 자초하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을 왜 내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고민하고 갈등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애한테, 너는 건강도 좋고 재산도 있고 지금 직장도 좋은 데 다니니까 넌 좀 덜 가져라. 둘째는 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못하고 수입도 좀 적고 그러니까 둘째한테 좀 더 많이 주면 어떻겠니?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이 공감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회피할 때 외면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물쭈물하다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변호사님 얘기 중에서 그 유언장을 쓸 만한 나이가 어떠냐, 그럴 때 대충 아마 환갑이라는 우리 전통적인 삶이 완성되는,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기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생활 리듬으로 보면 은퇴기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일반화시켜서 보면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별로 더 길지 않을 것 같다고 어느 때가 느낄 때, 그때쯤이면 한 번쯤 내 삶을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유언장을 쓰고, 그 중에 한 부분이 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는가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가족과 의논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유언장을 쓰는 노력을 좀 시도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